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민선 8기가 1년을 돌아서고 있습니다. 1년을 맞아 우리 지역의 단체장들 함께 만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김병수 김포시장 만나서 김포 지하철 시대를 선언하며 5호선 연장 추진에 나서고 있는 김포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답보 상태였던 5호선 연장의 속도를 내면서 기대감을 늘리고 있습니다. 어떤 현안과 또 이야기거리가 있는지 이 시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수 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취임 때 뵙고요. 또 연초에 또 신년 때 뵙고 이렇게 자주 뵐 때마다 김포에는 새로운 소식들이 자꾸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소회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지난 1년 사실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죠. 그리고 김포시가 그동안에 이제 해결하지 못했던 수건들도 이제 한 크게 두 가지 해결을 하고, 아시겠지만 뭐 5호선 발표라든지 콤팩트 시티의 발표라든지 이런 큰 문제들이 좀 해결되고 있어서 이제 김포가 바야흐로 이제 50만 대도시로 성장하는 도약의 시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년이 마치 50년, 100년을 준비하는 그런 기분으로 뛰었던 1년 같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하루하루가 그렇게 힘들고 더뎠는데 열심히 뛰고 나니까 벌써 1년이 갔구나 하는 생각 들 정도로 아주 정신없이 보낸 1년이었습니다. 예. 주마등처럼 지나갔던 일들이 굉장히 큰 소식들이어서 더 뇌리에 스칩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데 그래도 기억에 유독 남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예, 사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김포의 수건이 이제 교통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하철 5호선하고 콤팩트 시티 발표했을 때 그때가 아마 지금도 아마 제가 평생 아마 잊을 수 없는 가장 참 눈물나게 기뻤던 순간으로 기억이 좀 납니다. 당일 이틀 전부터도 계속 마음 조이고 불안했고 발표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어렵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발표가 났을 때 참 감사하고 이 기뻐할 시민들 생각에 참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돌이켜봐도 아무리 봐도 단연코 지하철 5호선과 콤팩트 시티 발표가 제 성과 중에 가장 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큼 관심도 많았고 또 앞으로 또 봐야 할 것들이 더 많이 있지만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간 김포시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죠. 50만 인구를 넘어선 게 최근 이야기인데 또 7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포시가 50만이 넘어서 또 바뀐 변화나 어떤 그런 갖게 된 강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큽니다. 우리가 이제 그 행정 체계상 이 대도시 구분이 50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만 대도시가 되면 바야흐로 이제 그 지방에 우리 자치단체에 굉장히 많은 권한이 이양이 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 도시계획을 우리 스스로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실제 말로 이제 자치권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만 대도시는 이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도시를 설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권한을 받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만 인구까지 금방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포가 전국에서 18번째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12번째로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시가 되고 나서 25년 만에 50만 대도시라는 아주 급성장한 도시가 된 겁니다. 좀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포 도시철도 골드라인이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좀 운영을 김포시가 좀 직접 하는 방향의 구조가 맞지 않느냐 라는 시각에서 도시철도공단 설립을 준비한 바 있는데 설립 심의 단계에서 부결이 됐단 말이죠. 지금 이 문제를 좀 아쉬워하는 지역사회 여론도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저희도 이제 공단을 만드는 것들을 공약도 했고 추진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이후에 김포의 상황들이 많이 바뀐 것이 좀 감안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공단을 만드느냐 위탁을 하느냐가 안전 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뭐 직원들의 잦은 퇴사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 최저가 입찰이라는 입찰 방식에 따른 그 문제점의 부작용들이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위탁이든 공단이든 최우선적으로 챙기기 때문에 안전 문제랑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 그러고 나서 공단 설립이 그럼 위탁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좋으냐
그다음에 어떤 것이 좀 부족하냐라는 네. 것을 좀 심의위원회 따져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게 공단이 설립됐을 때 위탁보다는 향후에 10년, 20년 동안에 김포시가 부담해야 되는 재원이 좀 크다. 예, 그 부분이 좀 감안이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저희 시가 이제 지하철 5호선이라든지 예. GTX라든지 인천 2호선 같은 경우에 약 한 10년 정도 후면 다 개통이 되거나 또 가시화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10년 뒤에 김포 교통이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근데 그런 리스크를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공단을 만드는 것이 긍정적이 될지 부정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안고 하기보다는 네. 10년쯤 지나서 김포의 철도 교통이 좀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 이 어떤 요소들이 해소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공단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그때 대부분 뭐 거의 모든 분들이 지금보다는 예. 한 10년쯤 지나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예, 좀 수요 판단을 좀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이셨고, 김포도시철도가 관심이 많았던 최근의 배경은 그 혼잡률 때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용자들도 걱정이 많았고, 최근에 이제 전세버스도 투입하고 똑버스도 투입하고 이제 수요응답형 버스라고 하는데 다양한 교통 정책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선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마침 지금 타이밍이 좀 방학이랑 겹쳐서 지금은 확실히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철도 혼잡률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지하철 네. 5호선이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되는데 지하철 5호선이 이제 들어가려면 한 10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입할 수 있는 대책이 바로 버스 투입이었고요. 예. 그래서 버스 전용 차선도 한 달 만에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정차 위치도 좀 바꿔가지고 시민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투입하고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출발하는 버스 그리고 경기도에서 예. 지금 하고 있는 DRT 수요 응답형 똑버스까지 추가로 투입을 해서 지금 뭐 이용자들이 약 한 1,700명, 1,900명 정도 아침에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철도가 보통 한 평균 혼잡률입니다. 예. 240% 정도에서 200% 정도로 내려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가장 피크 타임이라든지 이럴 때는 여전히 수요가 몰려 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이 방학 기간 지나가지고 9월에 또다시 개학기가 오면 혼잡률이 높아갈 것 같은 예상이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다른 또 버스 노선들을 추가적으로 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투입으로 인해서 지금 어느 정도 효과는 보고 있고 이것이 안정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좀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예. 예, 하여튼 교통 분야 전문가 시장을 지금 모시고 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5호선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 지금 국토부 대광위에서 중재안을 마련할 수도 있는 지금 논의 상황인데, 네. 예, 그게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김포 시민들의 관심이 아주 큽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사실 이 사업이 재작년이죠. 21년도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추가 검토 노선으로 들어갔을 때 지자체 합의, 노선 협의, 경제적 타당성 제고 이 세 가지를 조건으로 내세웠는데요. 저희 김포시가 사실 지자체 합의를 해결했고 그다음에 경제적 타당성 제고를 위해서 이제 콤팩트 시티도 사실 유치한 예.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구청이 우려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저희가 협약을 맺으면서 우려를 해소를 시켰고 예. 그래서 김포 시민이 가장 절박하게 좀 요구하고 원하고 있다. 철도의 교통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또 도시철도 혼잡률이 굉장히 좀 혼잡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재난 상태라고 갔기 때문에 예. 김포 시민들은 오늘 아주 이거 반드시 생명과 같은 철도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 의사를 받들어서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제시했던 세 가지 노선 문제를 다 해결한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남은 것은 이제 노선 확정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인천시와 경기도 그리고 서구와 김포시가 참여해서 대광이 주도로 노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노선 협의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지만 서로 각 모든 지자체가 대광위에
조정에 대해서 동의하고 따르겠다는 그런 합의서도 좀 쓰고 있는 중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광이가 적절한 노선을 저희가 중개해서 발표할 거라고 보고요. 저희 김포시 입장에서는 뭐 여전히 맞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노선, 그리고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노선 그대로 뭐 발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 김포시의 입장입니다. 예. 일단 컴팩트시티가 계획이 나온 이후에 경제성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더 뚜렷하게 좀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컴팩트시티에 입주하기 전에 뭐 입주와 비슷하게 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기 단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비 타당성 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지금 지역사회에서 초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이것은 제가 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 단계라고 보고요.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는 방법이 지금 대표적으로 크게 보면 그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지만 지난번에 일부 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만약에 법을 통과시켜준다면은 지금 당장도 예타 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 또 하나의 방법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희 아직 노선이 확정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노선이 확정되고 나면 이제 그 국무회의에 올려가지고 예타 면제를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컴팩트 시티 입주가 2029년도부터 그리고 31년도부터 본격화된다고 보면 지금 8년 남았습니다. 근데 공사 기간을 5년에서 7년 보게 되면 준비 기간이 한 2, 3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예타 면제를 안 해서 또다시 한 1, 2년 정도 딜레이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 29년과 31년도 돼갖고 10만 4천 명이 입주를 하는데 이분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지역철이라고 해서 혼잡률이 240%, 250%가 예. 되고 있는데 물론 조금 낮추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만약 10만 4천 명이 이 도시철도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팩트 시티가 입주가 본격화가 되기 전에 네. 5호선 개통되어야 한다. 그러려면은 시간은 단축해야 되는데 그 시간 단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타 면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 점을 잘 예.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좋은 소식을 빨리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그 컴팩트 시티 이야기도 같이 나왔는데요. 이 컴팩트 시티는 물론 이제 준비하는 일정이 지금 나와 있지만은 이제 UAM 산업과 같이 좀 융합이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떤 모습이 될지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기도 해요. 네. 어떤 형태일까요? 그 국토부가 예. 이제 그 컴팩트 시티를 발표할 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컴팩트 시티가 뭐냐면 이제 중심부를 아주 고밀도로 개발을 하고 예. 주변부는 좀 저밀도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각종 인프라를 고밀도 된 곳에 집중화를 시키겠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국토부가 UAM 체계를 도입을 한다 그랬고, 그리고 컴팩트 시티에 또 교통 대책으로 5호선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GTX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UAM과 그다음에 그 지하철 GTX, 지하철 5호선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환승센터를 구축을 해서 이 교통이 컴팩트 시티라는 것은 교통도 마찬가지로 밀집화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UAM, 그다음에 GTX, 5호선 그리고 버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그 밀집화된 어떤 환승 체계를 갖추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 교통에 대한 UAM도 컴팩트 시티 발표할 때 그 체계를 갖추겠다고 국토부가 발표한 만큼 저는 종합적인 아주 종합적 세트 같은 예. 그런 환승센터가 구축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선거 전부터 사실 김포는 과밀합금 문제가 아주 당면 현안. 예. 언제 사실 이게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고민이 깊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밀합금 문제 지금도 심각한 문제고요. 저희가 그 해소를 위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 과밀합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일 빠른 게 뭐 제일 중요한 게 학교 신설 아닙니까? 근데 학교 신설에는 또 시간이 걸리고 많은 재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이 과밀합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교육청과 함께 손잡고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모듈러 교실을 추가로 배치를 해서
학생 수 조정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통학차량을 대폭 투입을 해서 학교 간 이동 거리의 불편함을 줄여서 학생을 좀 분산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경도 똑버스가 도입되면서 DRT 버스를 저희가 통학 시간 때는 그 통학용으로 배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학생들이 과밀한 학교가 좀 과밀이 덜한 쪽으로 이동해서 갈 수 있는 편의를 만들어서라도 일단 과밀을 좀 해소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그 북부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약간 그 공간적 여유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에 좀 재원을 투입을 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주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좀 탈바꿈 시켜서, 그리고 이제 과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저희가 좀 과밀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요. 학교 설립이 또 그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설립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다목적 전환,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목적 전환 학교의 설립 문제를 저희가 좀 핸들링하고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를 좀 투입을 해서라도 그 다목적 전환 가능한 학교를 지원을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중투위를 좀 쉽게 통과해서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이 이제 부족한 교실을 제공하고 통학버스라든지 교통 편의를 좀 제공해서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학교 신설을 보다 좀 많이 할 생각이고요. 그 김포에 여러 가지 또 도시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학교 문제를 좀 분납시키고 있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향산초등학교가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향산초에 있던 과밀을 좀 해소하고, 그리고 향산중학교는 주변에 이제 그 도시개발 사업도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빠르게 진행시켜가지고 향산중학교가 또 추가 신설되도록 하는 그런 그 저희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좀 여전히 분산, 그 다음에 또 이동, 여기는 편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에 제가 교통 편의는 뭐 필요하다면 제가 뭐 무제한으로 투입해서라도 학생들이 좀 과밀에서 해방될 수 있는, 다는 못하겠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좀 시민들께도 하고 싶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지하철 5호선하고 콤팩트 시티가 발표되면서 김포가 이제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교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닌 만큼 저희가 최소한 교통 문제만큼은 김포에서 불편하지 않고 어려움이 없도록 완전하게 완벽하게 저희가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전에 얘기를 나눴던 교육이라든지 과밀학급 문제, 그리고 부족한 문화, 복지 인프라들을 김포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각종 많은 그 개발 사업들에 녹여서 좀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포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특히 하천, 수변 이런 공간들을 적극 활용해서 전국 어디에서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정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살기 좋은 도시 김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민들께서 응원해 주시면은 저희 김포시청 모든 공직자와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또 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수 김포시장과 지난 1년 돌아본 헬로우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